안녕하십니까, 김영균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모두가 바쁜 시기에 제가 또 이런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총 두 가지 교육을 할 건데요. 첫 번째 교육은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 그다음 두 번째도 역시 일반적인 교육이긴 하지만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관련된 인간공학에 관련된 질환, 요거에 대한 교육 두 가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상당히 짧습니다. 일반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왜 보호해야 하는가? 요거는 조금 제가 옛날 학교에서나 배웠던 그런 얘기들이죠. 우리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된다. 우리 자식들, 우리 조카들, 이런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폐기물 양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생산 사이트다 보니까 폐기물 양도 많이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에버트라고 하는 회사, 이 에버트라고 하는 회사가 국제적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자, 첫째로 100만 톤 정도 이상의 100만 톤보다 훨씬 넘는 CO2, 이산화탄소죠.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21만 대의 차량을 주행하거나 13만 8천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때 배출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30억 갤런 이상의 물을 사용한다. 이거는 올림픽 수영장을 4,500개 채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6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게 또 나온다. 그래서 이것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립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소각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아직도 매립을 하는 것도 많고 우리나라도 매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40%는 재활용이 되고 있고 30%는 지금 매립이 되고 있다. 아직도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현장에서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201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0년까지 우리가 이산화탄소 양을 40% 이상 줄이고, 그 다음에 이 물 사용량을 30% 줄이고, 그리고 전체 웨이스트 양을, 전체 폐기물 양을 50% 줄이는 거를 우리 10년간의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에버튼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이제 멀지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수립들에 대해서 제가 받아본 건 없는데요. 우리 회사도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책임 있는 기업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단 해야 되는 영향은 무조건 우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야 된다. 감소시켜야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환경 기준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 만족해서 지켜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없이는 여러분 자신들, 저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 전체가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 그러면 우리 회사로 한번 국한을 시켜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폐기물을 줄이자, 자원을 절약하자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아갖고 지금 우리 회사가 아마 내년이나 이렇게 쭉쭉쭉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해 나가겠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그걸 발생시키는 게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저희 공장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의료 폐기물을 연간 32톤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합성 수지를 연간 270톤. 요거는 지금 우리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그래가지고 저희 건물 밖에 있는 그 초록색 박스통에 있는 넣는 그 봉지채로 넣는 쓰레기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국내 법규상으로 폐합성 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폐합성 수지를 270톤 정도 버리고 있고 매년 폐유기용매 요거는 아주 양이 작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톨루엔이라든지 DMF라든지 이런 유기용매들 쓰고 남은 거 그런 것들을 280kg 정도, 킬로그램입니다. 톤 아닙니다. 발생시키고 있고요. 폐기류 같은 경우는 160톤 정도. 예를 들자면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폐기물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환경을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이 2020년 10월 27일인데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사용하지 않을 때 컴퓨터 및 모니터를 포함해서 모든 걸 이제 종료를 시키고 간다. 그리고 방을 비우거나 책상을 비울 때 불도 좀 끄고, 그죠? 조명을 또 너무 밝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인쇄하고 또 가능하다 그러면 양면 인쇄하고, 그다음 폐기물 재활용을 이제 매립이 가장 나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흙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비 오고 막 그러면 또 침출수라 그래가지고 용출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게
또 이게 들어온 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립처 릴핑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제일 좋다. 예. 그리고 종이컵 같은 거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머그컵을 사용하는 거 어떠냐. 그리고 뭐 수자만 절약해야 되고 적절한 실내 온도 맞춰야 되고 추울 때나 더울 때 친환경 제품이 있으면 사용해야 되고 자,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저 오타가 났는데 카풀 서비스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거 이외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 제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공유할 수 있다.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그 관심이 사실 옛날부터 가짜 얘기를 하지만 많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더 우리가 환경을 더 보호하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내년이나 뭐 이렇게부터는 우리 회사에서도 환경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막 생겨날 겁니다. 예, 그런 걸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부분은 이걸로 마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인간공학에 대한 그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오피스에서 일하시든 뭐 창고에서 일하시든 현장에서 일하시든 간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해 주시고 이 코스를 통해 가지고 커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공학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근골격계 부상이라는 건 뭐냐 이건 저희가 MSD라고 합니다. MSD. 예,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위험과 위험성, 인식과 관리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할까? 창고에서는 어떨까? 생산 유지 보수는 어떨까? 실험실까지 예, 이렇게 테마별로 좀 나눠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자 볼게요. 자, 우리 에버트 직원들이 매년 근골격계 관련해가지고 2,200일 정도 출근을 못해요. 예. 왜냐하면 업무로 기인한 아픈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인간공학은 뭐냐면 물체가 인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체를 설계하는 것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내 체형을 유지하고 내 자세를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최대한 유지해서 무리한 힘을 쓰지 않으면서 반복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관련 이 작업장 설계라든지 작업 용구의 설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인간공학이라고 하고요, 뭐 감성공학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몸의 어떤 움직임도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된 결과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잠깐 이렇게 손을 잡았다 폈다 할지라도 근육이 한번 당겼다가 이완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전문적으로 무슨 시노비탈이라고 불리는 관 이런 거는 아실 필요가 없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MSD라는 게 있다. 자, 머스큘러스켈레탈 디솔더. 그래서 관절 근육 힘줄 및 기타 연조직의 불편함이나 장애 또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특정 지어지는 증후군의 치료용. 결론적으로 그냥 업무 중에 이제 몸을 이래저래 쓰다 보니까 뭐 컴퓨터 치는 것까지 포함이죠. 쓰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뼈 마디라든지 이런 데가 쑤시고 뭐 이렇게 이 근골격계 쪽으로 질환이 좀 온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고 이것들에 미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위험 요소는 뭐냐면은 자, 반복 또는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하는 작업에 있어서 뭐 허리라든지 척추 등이라든지 이 팔꿈치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손가락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구부림이나 비틀림, 예, 몸을 자꾸 구부린다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들도 알던데 뭔가 제품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놓을 때 이렇게 놓는 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비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부터 이렇게 몸 전체가 움직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작업을 너무 자주 반복하는 거 그리고 근무 자세 자체가 불편하다. 어디 이렇게 높낮이가 맞지 않아갖고 일을 하루 종일 뭐 이런 자세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너무 많은 힘을 가하고 너무 무거운 걸 들어야 된다. 그죠? 아니면 가볍게 끝날 걸 너무 힘을 줘서 한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쉬지 않고 너무 오래 일하는다고 또 초기 증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아프기 시작했는데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무시하다가 나중에 아주 심각해지는 경우. 저도 7월 말쯤에 한번 다리를 한번 접질렸는데요. 그거를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한 이틀 치료받고 말았는데 침 좀 맞고 말았는데 지금까지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0월 말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예. 그러면 어떤 걸 느끼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일단 아프죠. 예, 아프고 감각이 없어질 수도 있고 따끔따끔해질 수도 있고 움직이는 게 잘 안 움직여진다든가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업장에서 인체공학적인 위험을 예측하고 평가하고 통제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 회사 글로벌 프로그램에도 얼가노믹스라고 따로 있는 것이고 우리 국내 법상으로도 3년에 한 번
유해 요인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11월 둘째 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할 때 조금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저기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한 근골격계 질환은 힘줄염이나 힘줄의 염증, 힘줄의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뭐 잘못되거나 이런 거는 흔치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힘줄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우리가 문제가 부담이 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진마병이나 사신왕 피복의 염증, 뭐 어려운 말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목터널 증후군, 요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힘줄과 피복이 붓거나 손목의 반복적인 굽힘으로 인해 갖고 중하신경이 압박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작업자가 이제 고통을 느낀다든가, 그죠? 관절 내용인데 아픔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반복되는 거, 그 다음 자세가 안 좋은 거, 그 다음 휴식 부족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우스나 키보드용 이런 거 사용하다 보면은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거북목증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같은 불편함이나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면서 앉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앉을 때도 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데 이 바른 자세라는 건 결론적으로 한 자세, 아무리 바른 자세라 그래도 한 자세를 몇 시간 유지하는 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세를 좀 바꿔주면서 이렇게 조금씩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나 기타 수동 도구를 장시간 사용하는 동안 손목이 구부러진 상태.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경우에 조금 근골격계적으로 좀 괜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손목이 최대한 구부러지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증상이 뭐냐면은 손이나 손가락에서 따끔거리거나 좀 영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목이나 손가락에서 이제 따끔거리는 느낌이 온다든가, 통증이 있거나 이제 위로 막 팔과 팔뚝 위로 쏘는 느낌이 있는 경우,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 그리고 조정력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손이 너무 불편해서 자다가 깨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그런 정도의 어떤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과 손목을 중립 위치에 유치해요. 이 중립 위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중립 위치라는 건요, 그냥 중간에 잘 놔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디가 치우치거나 어디 되지 않게. 우리가 예를 들어 목을 중립 위치에 둬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 놔두라는 얘기예요. 손이나 손목을 굳이 이렇게 막 일할 때 이렇게 펴가지고 일을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이렇게 억지로 구부려서 뭐 이렇게 막 키보드를 쳐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손목을 양쪽으로 구부리거나 위 또는 아래로 구부리지 마. 입력하는 동안 어떤 방향으로 손목을 구부리지 말죠. 그러니까 키보드에 뭔가를 우리가 타이핑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를 이렇게 받쳐주는 게 필요 있으면은 이렇게 저희가 손목을 이렇게 내려서 하거나 위로 올려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자가 되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목의 중립 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의자 높이 또는 키보드 위치를 조정한다. 요거는 뭐 할 줄 모르시는 분 없을 테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씩 더 생각을 해서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부상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업무와 관련된 어떤 부상이라도 매니저나 EHS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또 이제 저희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등, 척추죠. 이것도 어려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라고 항상 얘기가 하는데, 디스크는 결론적으로 유체예요. 좀 이렇게 액체 같은 그런 느낌인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뼈와 뼈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척추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개별로 생겼는데, 저거 두 개가 서로 마주치거나 뭐 껴갖고 비벼진다거나 이런 거를 디스크가 있음으로 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는 또 막아주는 걸 이제 방지해주는 게 디스크고요. 그 다음에 인대는 척추뼈를 지탱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체중을 균등 분포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물리적인 능력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몸에서 등과 척추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허리하고 목도 보겠습니다. 허리하고 목 같은 경우는 자세가 불량하거나 등이 뒤틀리거나, 그래서 무리한 연장, 여기서 또 무리한 연장이라는 거는 또 이게 저희가 영어를 또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 어떤 물체에 도달하거나 어떤 물체를 잡기 위해서 이게 가서 그냥 이렇게 잡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또 내가 또 움직이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색한 바디 포지션, 그 다음에 무릎 아래 혹은 어깨 위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일 자체가
이 무릎에서 어깨 사이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어깨 윗부분 쪽으로 뭔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무릎 아래쪽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부리기나 늘리기, 뭐 운반 이런 거는 사실 안 할수록 좋겠죠. 예, 우리가 업무 때는 할 수 없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허리나 목의 질환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인, 스프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솔직히 이렇게 완벽하게 막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는 좌상, 하나는 염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좌상이라는 거는 근육이 다치는 거고 염좌라고 하는 거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거. 이거는 보면 저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넘어지거나, 그죠? 뭐 자전거 타다가 옆으로 넘어져갖고 뭐 손목을 다친다거나 이런 거는 주로 보면 이런 염좌겠죠, 염좌. 예,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근육 같은 경우는 뭔가 이거 뭐냐면 기본적으로 뭔가 무리하게 뭔가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야구 선수가 아닌데 뭐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공을 던져보겠다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던진다거나 이런 걸 할 때 근육을 다치는 것, 이런 게 이제 좌상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충격을 통해서, 뭔가 충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막 다치거나, 인대가 다치거나 하는 게 염좌.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 MSD인 것을 모두 골라라. 예, 이미 답이 체크가 돼 있죠. 예,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 건염, 힘줄염, 건막염, 이명. 예. 이 질환의 이름 자체를 굳이 뭐 저희가 막 알고 있거나 이게 뭐다 막 할 필요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명이라는 거는 귀에 좀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손목 터널 증후군, 건염, 힘줄염, 건막염. 예, 이것이 바로 근골격계 질환이다. 예. 그러면 어떤 행동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쉬운 얘기는 하지만 하나씩 읽어볼게요. 장시간 동안 앉아있거나 서 있기. 이거는 사실 근골격계 유발을 시키는 일이죠. 그리고 의자가 잘못된 높이로 설정된 상태에서 계속 일하는 거. 예. 그리고 세밀한 작업을 손을 바꿔가면서 해. 그러면 피로가 좀 나눠지죠. 예,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손을 무리하게 뻗는다. 예. 물체를 잡거나 들어올릴 때 최대한의 힘을 한 번에 확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참 안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그 사무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얘기했었고, 지금부터는 현장에 관련된 걸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 창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창고에서 뭐 여러 가지, 창고에서도 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조명, 어색한 자세, 또 무리하게 뻗는 동작들이 많이 일어나죠. 짐을 좀 취급해야 되니까. 이 취급이라는 거는 이 장비를 뭔가 이게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걸 지금 취급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들어서 옮기는 거, 운반까지. 또 과도한 힘을 써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 창고 내에서 일할 때 근골격계적인 위험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명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명 같은 경우는 그 눈부심이나 그림자로 인해 갖고 잘 보이지 않게. 그래서 장애물이나 위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잘못된 자세나 아이템에 기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체크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에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그림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로 중앙에다가 조명을 잘 배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창고 조명은 200럭스에서 500럭스 사이여야 된다. 창고가 워낙에 천장이 높은 구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침침하게 보이거나 좀 빛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 및 태그 같은 거가 글꼴을 좀 크게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일반 조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등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두운 곳이 있으면 작업등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명이 이제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충분히 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상한 자세로 일을 하는 경우에 좌상과 염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거는 그 공간이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리코멘드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런 걸 없앨 수 있느냐. 근무 중에 공간이 내가 일어서 있거나 내가 앉아 있기에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발 운용 공간, 그러니까 발 왔다 갔다 하는 게 크게 문제 없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을 무리하게 뻗어서 뭔가를 꺼내고 이러지 않아도 돼야 돼요. 허리에서 팔꿈치 높이 사이에서 뭔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참 편하다.
근데 어깨 이상의 높이라든지 무릎 아래의 높이에서 뭔가 하는 거는 없앨 수 없겠지만 최소화시켜야 된다.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를 푹신푹신하게.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작업 중에 이렇게 기댈 때 이런 이게 날카로운 모서리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게가 다 쏠리게 되죠. 예, 그러다 보면 여기가 이제 뭐 찍히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근데 찍히고 다치 이게 몸에 보이게 다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데서 이제 이 체중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데서 뭐 근육의 손상이나 인대의 손상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게 참 걱정이다. 예. 그러면 한번 또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운송 또는 수령 구역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딩베이 얘기하는 겁니다. 도크에서 트럭을 적재 또는 하역할 때 따라야 하는 모범 사례가 뭐냐. 자, 하중을 균등하게 분산해야 되고, 적재물을 취급할 때 가능한 경우 손바닥 전체로 감싸주기. 이걸 파워그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회사는 주로 이제 지게차로 제품을 떠서 내리고 뜨고 하지만은 뭔가 한두 박스씩 이렇게 들어서 옮겨야 될 때,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쿠션 또는 고무옷으로 커버를 하고, 또 복수의 컨테이너 리프팅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최소한만 들 수 있게 우리가 인력을 두는 거는 최소화시켜라. 예,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총 3개가 되겠죠. 예, 그 다음은 또 뭐냐? 그 다음은 무리하게 힘을 쓰는 경우. 무리하게 힘을 쓰는 경우는요, 강하게 뭔가를 짐을 밀거나 아니면 당기거나 아니면 바닥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걸으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경우. 취급물 자체가 무거우면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뭔가 어떤 내가 카트라든지 아니면 뭐 지게차를 사용하든 뭐 했든 간에 브레이크 자체가 고장난 경우, 그리고 취급자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이 안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리코멘트 되는 거는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다 읽진 않는데, 그 손잡이 지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파워그립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완전히 감싸줄 수 있게 뭔가를 주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최대한 우리가 짐을 디자인을, 우리가 어떤 이 물체 자체를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균열 같은 게 없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하중의 크기는 한 번에 뭔가를 너무 많이 들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릴 때 좀 공사장에서 일을 많이 해봤지만 한 번에 옮기려고 막 3개, 4개씩 들고 이런 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 같은 것도 우리 안전하 신지만은 조금 더 푹신푹신하게 쓸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표면에 어떤 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미끄러지거나 해서 크게 다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또 염조가 생기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유념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도달 거리를 최소화하고 관련 부상을 줄일 수가 있느냐. 상자 또는 팔레트에 서서 손이 닿지 않는 범위까지 일어난다. 막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얘기죠. 자, 후크 또는 도구를 사용해서 상자를 더 가까이 당겨서 작업한다. 그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팔꿈치와 가슴 높이 사이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적재를 시켜놨다가 또 꺼내고 뭐 무슨 도구를 꺼내와야 된다고 할 때 이 높이에서 하는 거. 아, 좋은 거죠. 그리고 무거운 하중을 무릎 높이 이상, 어깨 높이 이하로 보관한다. 아,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무거운 걸 들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몸에 부담이 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무릎 높이 이상, 어깨 높이 이하는 우리가 힘을 잘 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높이이기 때문에 접지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트랙션 밑창이 있는 좋은 신발. 예,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총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또 우리가 창고에 대한 일반적인, 일반론이에요. 심화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산 현장이랑 우리 여기 메인테넌스, 그러니까 우리 유지보수하는 팀, 그거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비나 제품을 이거는 제가 파지라고 썼는데 움켜쥐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자세로 장시간 유지, 우리 현장에서는 좀 그럴 일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자세 자체가 어색한 경우,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 생산 현장에서는. 그래서 무리하게 주는 방법은 근본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그립이라는 게 있고 피치 그립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파워 그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 그립이라는 건 뭐냐면은 손가락이 물체 주위로 단단히 닫혀있고 엄지손가락에 의해 겹쳐지는 거. 한마디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태권도에서 주먹 쥐듯이. 이렇게 하면은 다른 그립보다 더 많은 힘을 발생시킬 수가 있지만 힘은 상대적으로 내가 쓰는 힘은 적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그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꽉 잡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피치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뭔가 수동적으로 작업을 세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엄지와 검지를 갖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세밀하게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힘이 이렇게 많이 들지도 않지만 힘이 15% 정도 적게 쓸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근데 쓰는 힘은 또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효율도 안 나오는 거죠. 효율도 안 나오고 잘 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핀치 그립이라고 해서 이런 걸 쓰지 말고 트위저를 쓴다든가, 그러니까 핀셋 같은 걸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수공구 같은 거 고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립 표면이 매끄럽고 약간 압축이 가능하면서 이제 비전도성, 그러니까 플라스틱 바디로 된 걸 쓰라는 얘기죠. 수공구 같은 거. 왜냐하면 감전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손목이 아니고 공구를 구부려라. 그러니까 막 어떻게 일을 해보려고 이렇게 막 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진동 노는 거는 웬만하면 피하고 손목은 최대한 똑바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립의 축을 중심으로 공구 중량의 균형을 맞춘다. 이거는 뭐 공부 쓰시면서 아실 것 같고 게임 위험 제거하고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배지거든요. 저 위에 그림이 저런 것들을 아래처럼 저렇게 이게 일반적인 배지인데 저런 제품을 써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쥐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엄지로 미는 방법으로 해서 벤치를 쥐는 벤치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업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구입해가지고 사용해보는 게 좋다. 예.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 장시간 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자, 근육이 피로해지고요. 그리고 하지의 혈류가 이상해지고 그리고 근육의 젖산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유발하느냐? 근육이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지쳐요. 더 빨리 지치고, 우리가 하지정맥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또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또 약해져요. 피곤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이거 우리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피로방지 매트, 신발 깔창, 예. 밑창이 좀 푹신한 신발을 쓴다든가, 아니면 저렇게 발받침 대를 좀 앉아서 일하시거나 하는 경우에, 아니면 서서 일하시는 경우도 한쪽 발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받침대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완화를 시켜준다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뭐 힘드신 거는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데 이게 좀 덜 힘들고 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게 해드린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해 주셔야지. 이걸 쓰고 났는데 왜 다리가 아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약화를 시켜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일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막 쪼그리고 있거나 무릎을 꿇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하지에 대해서 우리가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고, 무릎에 대해서의 접촉 능력이 감소하니까, 이 마찰력이 많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릎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신체 전체를 지탱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그래서, 장시간 무릎을 꿇을 때는 뭐 패드를 대든가, 우리 옛날에 애기들 뭐, 롤러스케이트 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든가, 아니면 폼으로 된 거, 이렇게 푹신푹신한 걸 사용하시든가, 그리고 웅크리려고 하지 말고 뭐 우리 저기 농업 현장에 보면 이렇게 안전배기 방송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엉덩이에 이렇게 입는 방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뭐 스툴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막 쪼그리고 일어지지 않고 좀 편하게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자세를 확보해야 됩니다. 문제 또 볼까요? 자, 차민 문장을 고르시오. 수공구를 사용할 때는 손가락폼이 없어야 되죠. 예. 없는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정적인 자세의 장기화는 근육의 피로, 정맥류,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 맞죠? 작은 물체는 부착할 수 있는 핀셋, 힘줄 또는 손잡이로 기계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장비를 쓰라는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자, 어색한 자세로 강압적인 그립, 장시간 동안 뭔가 쥐고 있는 거 이런 거는 MST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 걸 이렇게 주라니죠? 맞습니다. 신발 깔창이나 발 받침대를 사용하면 근육이 마비될 수 있다. 아니죠.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총 3가지가 참여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실험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실험실에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작업을 작은 양의 어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주로 한쪽 손만 사용하거나 한 손으로 여러 개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왼쪽 오른손을 계속 교차해가면서 쓴다. 이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피로를 나누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건 특별히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손목 같은 경우는 피페팅 할 때 좀 많이 걸려요. 피펫을 사용할 때.
손목이나 어깨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 주시라. 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이제 목이나 등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유지를 하고, 다리를 받쳐줄 받침대 사용하고, 아까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최소한의 힘을 사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게 우리 업무상으로도 좋잖아요.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최대한의 생산량을 만드는 게 좋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최소한으로 써가지고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게 아주 우리 근골격계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수호품을 아까 창고랑 같은 말이죠. 예, 가능한 가까이에 보관해야지 우리가 몸을 덜 쓸 수 있다. 앉아서 일하는 것과 서서 일하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4시간 앉아서 일하는 작업이 있고 4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을 하루에 한다고 했을 때 4시간 동안 오전 4시간 동안 계속 서서 일하다가 오후 4시간 앉아서 일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오전에 1시간은 앉아서 일하고 1시간 서서 일하고 1시간 앉아서 일하고 1시간 서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일을 하면서 근육에 대한 피로를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얘기죠. 예, 피로도를. 그런 얘기입니다. 휴식도 시켜해 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가장 우리가 문제 삼는 게 뭐냐면은 피펫팅이에요, 피펫.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도 피펫을 좀 썼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리관에다가 고무로 된 거 많이 썼어요. 말도 안 되게 불편했죠. 예. 그래서 이제 피펫팅을 하게 되면은 엄지에 무리한 힘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핀치 그립, 요걸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리치. 그게 좀 되지 않는 걸 이렇게 길게 해서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동작이 반복이 되고, 또 이 자세 자체가 좀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결론적으로는 전자로 피펫을 쓰던가, 아니면 한 번에 여러 개, 이게 좀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병렬로 막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팁도 좀 좋은 걸 쓰고, 그 다음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거. 이 방법을 통해서 이 피펫을 사용할 때 우리가 최대한의 근골격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전자 피펫은 항상 고려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이 쓸수록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많이 쓰시면은 전자 피펫을 사용하는 거 어떻게 사용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전자 피펫은 아니고 이제 병렬 피펫인데, 어차피 제한된 공간에 딱 일정한 기준으로 이렇게 내릴 거면은 앞에가 병렬로 연결된 거, TV. 그러면 한 번 짜는 걸로 한 10번 나올 수 있잖아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펫 팁도 잘 맞고 배출 잘 되는 거. 굳이 이게 돌려서 빼고 이러는 것보다 딱딱해서 껴서 쓰고 탁 버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폐기 얘기잖아요. 폐기. 썼으면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폐기물 용기의 높이와 위치를 조정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피펫팅을 해서 저기 가서 버리는 것까지 버리면 쓸데없는 사실 근본격계적인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버리고 이렇게 최소한 움직이고 최대한 관절을 꺾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거. 예, 그렇게 한번 하면 좋다. 머리와 어깨는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 좋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세밀한 작업이지만 이게 자주 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또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의 뚜껑을 막 따는 거라든지, 그죠? 돌려서 여는 부분들이 최소화시키면 얼마나 좋다. 또 폐기품까지 가는 거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도구를 사용해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제가 얘기하면서 같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작업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는 작업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 작업의 면의 각을 좀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박과 하박의 높이도 그렇고 허리가 이런 것들이 펴지는 것도 그렇고 훨씬 더 좋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으로 근골격계질환 개선할 때 아이디어는 이거를 이렇게 틸팅을 할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 작업 시 권장되는 작업 방법은 뭐냐? 혼합 또는 발열과 같은 작업, 혹은 하루에 60분 이상 피펫을 사용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었죠? 자, 피펫 적용할 때 최대한 세게 눌러. 아니죠? 아닙니다. 자, 스토리지 빈을 앞으로 기울여. 이거 아까 했던 말입니다. 자, 스토리지 빈을 앞으로 좀 기울여주면은 내가 뭔가를 꺼낼 때 이렇게 꺼낼 거를 이렇게 되면 내용물도 잘 보이고 이렇게 꺼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현미경을 피페팅하거나 사용할 때 턱을 밖으로 밀거나 위로 이런 아닙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소모품을 가능한 한 가까이 위치시켜가지고 내가 손으로 잘 꺼낼 수 있게 한다. 예. 요 정도까지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총 3개가 정답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까지 좀 빨리 진행하긴 했지만 총 3가지. 우리가 좀 사무실에서의 어떤 등골육계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 다음에 창고에서, 그 다음 실험실. 4가지네요. 네. 4가지 정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공학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능력과 상호작용과 관련해가지고 일터나 직업, 업무 잡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을 결론적으로 막자는 건데, 그거는 나쁜 자세와 불량적인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 허리를 써가지고 뭔가를 들어올리려고 한다든가 이런 불량적인 기술 같은 걸 사용을 했을 때